흥미로운 이야기로 해외 주식에 대한 안목과 교양을 동시에 키워주는 해외 주식 플레이리스트. 카이님,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 가져오셨나요? 신박하게 오늘은 주제를 퀴즈로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오, 퀴즈요? 퀴즈하면 세미, 세미하면 퀴즈 또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제가 오늘 점심에 이걸 먹고 왔습니다. 햄버거? 떡볶이? 김밥? 제가 명절 때마다 기다리는 선물 세트 중 하나인데요. 아, 알겠어요. 스팸! 맞죠? 맞습니다. 오늘 햇블리에서 다뤄볼 토핑은 바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스팸을 만든 미국의 식품기업 호멜푸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팸이 올해로 85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통조림 햄계의 할아버지 뻘인 스팸은 세계적으로 초당 12.8캔이 소비되고 있을 만큼 여전히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식품인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즈 1면에 한국에서 명절 선물로 스팸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현상을 신기한 눈으로 분석한 기사가 실릴 만큼 정작 미국에서는 싸구려 정크푸드 취급을 받아왔었죠. 그러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및 아시아의 대중문화와 K푸드 열풍에 힘입어 미국에서도 스팸이 힙한 음식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볶음밥부터 김밥, 찌개까지 SNS를 타고 각종 스팸 레시피가 빈번하게 공유되고 있을 정도라죠. 저도 부대찌개부터 스팸 김밥까지 스팸이 들어간 한식 요리들을 즐겨 먹는 편인데요. 한국인들의 스팸 사랑,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스팸이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건 한국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우리는 축산업 자체가 발달하지 않아서 고기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미국 보급품으로부터 들어온 스팸의 양 또한 비교적 적어서 그야말로 희소성 높은 귀한 식품 대접을 받았던 거죠. 맞아요. 한국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어렵게 구한 스팸 등 각종 햄에 김치와 고추장 육수를 넣고 칼칼하게 끓여 먹은 것이 바로 저의 최애 메뉴 중 하나인 부대찌개잖아요. 저도 부대찌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부터 비로소 양돈 산업이 시작되고 1980년대에 접어들며 기존의 밀가루와 고기를 섞은 분홍 소시지와 달리 고기 함량을 높인 햄 산업을 시작했는데요. 원재료인 돼지고기 가격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돼 적자에 허덕이게 되죠. 그러던 중에 1980년대 후반 수입산 햄 개방이 결정되자 CG가 발빠르게 스팸 제조사인 호멜사와 스팸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맺는데요. 이후 소비자들의 미국 상품에 대한 선호를 이용해 고급화 전략을 세워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팸은 고기 수분을 잡기 위해 전분을 사용했는데 고급 햄인 스팸에 왜 전분이 들어가냐라는 소비자 클레임이 잇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CG는 전분을 빼는 대신 숙성 과정을 늘려서 고급화에 성공하게 된 거죠. 또한 IMF 이후 실용적인 명절 선물 분위기에 발맞춘 마케팅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덕분에 현재까지도 국내 스팸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명절 선물 세트로 팔려나가고 있는 거죠. 한국인의 유별난 스팸 사랑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스팸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1891년에 미국 미네소타주 오스틴에서 조지 호멜이 설립한 호멜푸드는 영국에 고기를 수출하는 작은 정육업체였는데요. 설립자의 아들이자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 근무했던 미 육군 장교 출신인 제이 호멜이 바로 스팸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뼈와 살이 함께 있는 고기를 운송하고 가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1차 대전이 끝난 후 연구에 몰두한 끝에 1926년에 세계 최초로 통조림 햄을 개발했고요. 1928년에 판매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하지만 제이 호멜은 또다시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염장해서는 만드는 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살들과 지방, 그리고 상품성이 낮은 부위 등이 잘 팔리지 않아서 재고 처리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살들을 갈고 조미료를 첨가해 통조림으로 만든 것이 바로 현재의 스팸인데요. 스팸의 제조 과정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에 설탕, 소금, 물, 감자 전분, 아질산 나트륨 등 6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캔 속에 몽땅 집어넣고 진공 포장한 뒤에 캔째로 찐 다음 식혀서 라벨링해 만든 가공식품인데요. 저렴한 가격 대비 훌륭한 맛으로 단숨에 호멜푸드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와, 진짜 기발한데요? 처치곤란이었던 부속 고기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멋진 성공을 거둔 거네요. 바로 이때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군은 식품회사들에게 휴대하기 쉽고 가벼우면서도 썩지 않는 고열량 단백질 식품을 주문하는데요. 그러면 스팸이 미군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식품이잖아요. 절묘한데요? 덕분에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식량으로
1억 파운드 이상 공급되면서 이를 계기로 스팸이 세계화되며 눈부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군 기지가 있던 하와이나 필리핀, 오키나와 등에 가보면 스팸을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하와이 여행 가서 밥과 스팸을 김으로 싼 이 스팸 무스비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로 1944년까지 스팸 생산량의 90%가 정부에 납품됐고요. 2차 세계대전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호멜푸즈에 감사편지까지 보냈을 만큼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데 스팸이 큰 공을 세운 거죠. 하지만 전쟁 이후 햄 문화가 발달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스팸을 그리 달가워하진 않았는데요. Egg and spam, egg bacon and spam, egg bacon sausage and spam. 전쟁 기간 내내 먹던 햄 통조림만 무한정으로 공급되고 양돈 산업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부자가 아니면 신선육 대신에 값싼 캔햄만 주구장창 먹어야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풍자한 BBC 코미디 프로그램이 등장할 만큼 스팸에 질려 있었던 거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일컫는 스팸 메일이란 용어의 기원이 됐고요. 스팸이 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저가의 통조림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스팸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식품이고요. 최근에 한국 및 아시아 문화 열풍을 타고 새롭게 도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호멜푸드는 글로벌 식품 회사잖아요. 비단 스팸 하나만은 생각하지 않겠죠? 물론입니다. 호멜푸즈는 스팸 이외에도 스키피 땅콩버터, 제니오 칠면조 등 다양한 브랜드로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진출한 식품 기업이고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놀고 있거나 버려지는 자원을 잘 활용함과 동시에 시기적절한 사업 확장으로 성장해온 호멜푸드. 앞으로 또 어떤 변화와 혁신을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카이, 다음 시간에도 글로벌 투자의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재밌는 해외 주식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해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